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6월 23일 심야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이제 야권의 한 후보로서 거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입장문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굉장히 불쾌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이미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리고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사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입장을 제가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무작정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유지하에 틀림없이 이 후보군을 지금 물색 중에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실제적으로 액면 그대로 언론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얘기한 대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실상 물러날 경우에 대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요, 완전히 넋놓고 있는 거예요. 국정을 포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라고 한다면 이 여권한테는, 우리 야권한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임기 1월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금년 말이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이미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 정책, 감사의 목표와 성격하고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감사의 기능하고는 정반대, 충돌해요. 자, 그러면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기가 어려우면 끝까지 투쟁을 해서 관철을 시키든가, 그야말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니면은 관두고 내려둔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떻게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회에서까지, 왜냐하면 국회는 공식적으로 입법부, 삼권 분립의 한 축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대의기관이잖아요. 대의기관에서 발표한 입장이 뭡니까? 조만간 입장을 정립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내가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출마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퇴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는 결국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순진한 그런 해석일 것이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본래 인사는요, 철저한 보안 유지하에 준비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뭐 내년 5월이면 끝나잖아요. 5월 초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청문회 한다고 한 두어 달 가죠. 벌써 7월 휴가 시즌 들어가죠.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번 달 안으로 사퇴를 하면 7월 달 중에는 감사원장을 임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국 장관 때 이 대행체제가 한 서너 달 갔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장기 대행체제로 가면요, 결국 레임덕 현상을 촉발시킬 밖에 없다. 그래서 이 후보군을 아마 조용히 은밀하게 내부적으로 지도세 도모에게 준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한 방법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워낙 무능하고 이 인사는 항상 실패하는 인사이기 때문에요. 뭐 지난번에 이 법무부 차관 이용구 시키는 거 보십시오. 하루 만에 시켜가지고 6개월 만에 난리 나고 계속 망신당하고 결국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이 무지막지하게 아무나 갖다가 급하니까 얼른 감사원장 시키는 그런 계산이라면 청와대에서 이미 얘기한 대로 후임은 물색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제 뭐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어제죠. 시간상으로 보면 저녁 때 오후에 MBC 라디오에 나와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전날에는 청와대 그냥 핵심 인사가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청와대 이제는 이철희가 정무수석이 본인의 실명을 걸고 이 공개적으로 이 MBC 라디오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이 입장을 보면 청와대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부글부글 끓지만 부글부글 끓는다는 분위기를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키로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얘기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바람이다, 이런 전제를 달고 얘기했죠. 당연히 내가 정무수석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바보가 어디가 있겠어요. 정무수석의 입장은 공적으로 입장을 얘기하든 사적으로 입장을 얘기하든 공인
자리가 뭡니까? 정무수석의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 의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래서 지금 MBC 라디오 더군다나 이 표창원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표창원이가 누굽니까? 아주 이 표창원도 코드 맞추기 아주 선수 아니었어요? 불출마 선언해가지고 이제 안 나왔지만은 경찰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MBC 라디오 표창원의 이 진행자의 성격, 그리고 이철희의 성격과 이번 사안의 민감성, 이런 걸 보면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했지만 공적 의견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사표 내지 말고 그냥 일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차분하시고 합리적이고 반듯한 분이다. 이렇게 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죽여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임기를 채우시고 최 원장님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하게 다졌다는 분으로 기억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 그리고 청와대 수석으로 이 얘기를 잘못 전하면 그분의 정치적 선택을 제약하는 것처럼 비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잘 마무리해서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최 원장의 감사원장직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 남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바람, 완전히 개인적 바람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그러면 이 감사원장직을 제대로 해서 큰 어른으로 남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즉 감사원법에 맞는, 그렇잖아요. 감사원은 완전히 정치적으로도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에 맞게 감사를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격려를 했어야죠. 처음서부터 김호수 차관을 갖다 내려앉히려고 한 거, 이 자체가 감사원을 현 정권에 맞는, 코드에 맞는 감사원으로 길들이려는 생각이 처음서부터 이 정권에는 DNA에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직을 마무리, 헌어른으로 남을 수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들었다. 이런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러니까요, 이 감사원장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채널A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가 이 진흙탕 아사리판 가지 말아라. 예. 평생 판사만 한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만류하고 나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주 남다른 효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것이다. 라는 보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또 하나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원의 6급 이하들로 구성되어 있는 감사원 실무자 협의회라는 이 조직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자 협의회가 말이죠,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는 이 감사원 일종의 노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실무자 협의회에서 대선에 당하지 말아달라,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지금 일부 보도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 원장의 대선 출마가 거론되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될까봐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가 일부 나가니까 감사원에서 즉각적으로 이 보도 자료를 내서 이 보도 참고 자료를 내가지고 이것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장이잖아요. 이 입장을 보면 감사원 실무자 협의회는 최 원장과 면담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협의회 측은 실무직원의 처우 개선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 감사원장과 면담했을 뿐이다. 감사원장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인했는데요. 글쎄요, 6급 이하 실무자들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실무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방간대에서 감사원장 그 자리에 앉으라. 조금 전에 지금 이철희 정무수석도 나가지 말라 이 얘기나 똑같잖아요. 그 말을 애둘러가지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로키로 낮은 자세로 얘기한 거예요. 왜? 지금 뭐 세게 얘기하면 더 열받아갖고 바로 나갈 거 아니에요? 세게 얘기하다가 망한 게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이잖아요. 세게 어느 정도까지 세게 했어요? 징계위원회까지 회부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까지 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하이 프로파일로 세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내년 대선 3월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로키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정무수석이든지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신발 바꿔 신기로 다 마음을 먹었는데 더 반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근슬쩍 언론에다 대고 얘기해갖고 여론의 압박을 가하면서 비판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이 고도의 계산이 감정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고 기승전결로 나가는, 그렇게 해석하고 논평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감사원 하위 직급자들 실무자 협의회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이 X파일이 여권의 공작 아니냐, 이 공기관이 개입돼 있으면 불법, 이건 사찰이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비판한 것처럼 이 만약에 감사원장의 진퇴와 관련해서 실무자협의회에서 얘기했다 한다면 이것도 공작이 아니냐 하는 또 합리적 비판, 그리고 이 창의적인 그런 상상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날개를 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감사원 이 보도자료와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부러 오보를 낸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이 검언 유착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감사원과 언론의 유착을 통한 최재형 감사원장 때리기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때릴 때도 검언 유착해갖고 MBC하고 KBS에서 얼마나 난리를 치고 오보를 냈습니까? 똑같은 내용이다. 예. 그래서 이번 이 감사원의 이런 보도 자료, 공식적인 보도 자료와 일부 언론의 보도, 우리가 잘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또 이 보도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김부겸 총리도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이나 최재형 대선 출마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보도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X파일에 대한 여전히 강하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친이어 유튜브들에서는요, 계속해서 X파일과 관련된 이런 의혹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는 당연히 X파일을 끼고 돌면서 진실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내용들을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보도하는 이유는 사실적으로 나를 좀 고발해라, 이렇게 대놓고 압박하는, 그래서 날 고소하라, 이렇게 질폭탄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 측에서는 이거를 그렇다고 이 고소 고발을 통해서 대응하자니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속 X파일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대선 여론 관리에 더 불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친이어 유튜버들이 사실을 가리려면 고소하라, 이렇게 주장까지 하면서 X파일을 꺼내고 있는 거 굉장히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요, 이 X파일의 내용들, 하나는 윤석열 총장 본인 거, 하나는 부인 거, 하나는 장모 거,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진위 여부, 그리고 진위 여부라야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죠. 이미 일부는 상당 부분이 과거에 사실상 검찰의 수사로 다 끝난 사건들인데 전부 재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 윤 총장이 어느 정도 이 개입 여부라고 하는 것은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검사하면서.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알려면요, 현재 5가지가 이 X파일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거. 왜냐하면 이 3가지로 나눠져서 챕터별로 나눠져 있다,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012년 3월 결혼한 이후에 한 것은, 결혼했으니까 부인이고 장모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윤 총장과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이전의 사건은 윤 총장 결혼하고는 윤 총장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을 12년도 3월에 했으니까. 그래서 첫째로는 2012년 3월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장모와 관련된 의혹, 부인과 관련된 의혹, 부인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모라 콘텐츠 전시회 때 대기업들의 찬조, 협찬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윤 총장이 총장으로 가니까 보험성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뇌물로 봐야 된다. 이것이 고발자들, 그러니까 NT 윤석열 측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부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장모도 들어가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의혹이에요. 이것이 의혹. 그래서 부인과 관련된 것이 2건이고요. 나머지 장모와 관련된 것이 3건. 그래서 최소한도 5건 정도는 이 X파일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다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고 이미 언론에서 수차례씩 나와 있기 때문에 소문 수지라 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X파일에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도 결혼한 이후에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불법으로 요양기관으로부터 22억 원의 불법 말하자면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납골당 편취 사업은 2015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크게는 이제 윤 총장 장모 그리고 윤 총장 부인과 관련된 것이고요. 윤 총장 본인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그러니까 용산 세무서장 있죠. 윤우진. 이 사건에 관해서 윤 총장이 얼마나 외압을 행사했는지, 무마를 하려고 압력을 가했는지, 이것이 이제 또 의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X파일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동안에 쭉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추락과 관련해서 김건희 그 다음에 장모 이렇게 껴 있는데요. 김건희와 그 다음에 부인과 장모는 2013년도 금감원과 경찰의 내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처리됐는데요. 작년 3월부터 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했지만은 여태까지 기소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왜 다시 수사하느냐? 최광욱이가 이성윤이가 검사장 할 때 다시 또 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성윤과 최광욱이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바람에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난 4월 달에는 이 수사관이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한 별건 수사를 한다.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수사관을 다른 파트로 전보시키는 일까지 언론 보도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사건들을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요, 간단히 이 코마나 컨텐츠 전시회 관련 이것에서는요, 작년 11월 달에 영장이 청구됐지만 통째로 기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이 거래 내역과 관련해서 협조를 해달라, 공문을 보냈어요. 임의자청을 해달라. 그래서 2015년 자료까지 요구해가지고 과잉 수사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요양급여 사건과 관련해서는 22억 원을 챙겼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7월 2일 날 선고가 내려져요. 그래서 7월 2일 선고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이런 대권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윤대진의 형,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향 사건 뒤에서 봐줬느냐? 이것은 현재 중앙지검 13부 형사 13부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장모가 납골당 사업자의 명의신탁 주식을 불법으로 팔아서 이익을 챙겼다는 이런 의혹, 이것은 경찰에서 이미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중앙지검에서 계속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지금 엑스파일에 나와 있는 의혹들이 대충 어떤 성격의 것인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남북관계, 이 외교안보, 미북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최근에 김정은이가 이 노동당 전원회의와 관련해서 대화 대결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대결의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NSC의 설리반 보좌관이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누가? 김여정이가 오늘 그러니까 이제 날짜상으로 어제네요. 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거야말로 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는 것 같다.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 더 큰 실망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그러니까 이제 이 김치 국물 마시지 말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이 설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성김이 서울에 와 있는데요. 성김은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서도 제재는 절대 풀 수 없고 한미 연합훈련은 이미 축소된 상태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을 충분히 서울에 와서 대외적으로, 즉 이건 북한을 향한 메시지죠. 그리고 이 한미 워킹 그룹도요,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싫어했어요. 이걸 가지고 미국이 제재를 하나도 안 풀어주니까 결국 이 대북 제재 해제 하나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료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이렇게 외교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북한이, 왜냐하면 이거에 관해서는 북한이 굉장히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친미 4대의 올감이다,
이렇게 쭉 반발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을 이번에 다시 없앤 것은 결국 김정은이한테 또 아부하는 충성스러운 선물로 갖다 바쳤는데, 이렇게 외교부에서는 종료했다 했는데요. 이 성김은 종료가 아니다. 리어저스먼트, 조정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만나고 나서 이 주한 미 대사관 안에서 이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이 외교안보 관계 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1시간 반 정도 프리토킹을 했다 나옵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성김은 대화는 하겠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절대로 인센티브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재는 풀어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오늘 면담에서 운전자론을 다시 꺼냈고요. 이인영 장관도 그동안에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는 상황에서 이 요미우리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방금 전에 했습니다. 뭐냐면 이번 워싱턴에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결국은 대북 제재를 풀려고 많은 설득을 했고, 그 이전에 실무자들을 보내서 미국 측에다가 금강산 관광과 같은 교류 협력 사업 좀 제재 좀 예외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한마디로 전부 노 거부를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이거 자꾸 속도 위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고요. 지난달 26일부터 6월 1일까지 박지원 정부 국정원장이 워싱턴에 달려가서 CIA 부장을 만났는데, 이때도 제재 좀 풀어달라 사정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요미우리 신문이 22일자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5월 21일 날 바이든을 만났지만은 제가 그랬잖아요.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번 회담은 실패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고 우리 야권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야권이 굉장히 중시하는 게 한미 공조, 한미 동맹 정신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대중 견제에 참여해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저하고 비슷한 이 전문가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야권에서 비판하던 내용들이 한미 공동성명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보면 성공적인 회담이고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보면 실패한 회담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요미우리 보도를 보더라도 저는 이거 사실 보도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얼마나 바이든 대통령한테 쩔쩔매고 왔는지 우리가 짐작이 간다. 그리고 이번에 성김이 왔을 때도 이 워킹그룹을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종료했다라고 외교부가 발표했는데, 성김은 그게 아니야, 종료가 아니고 다시 조정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더라도 얼마나 참 김정은이한테 설설 기고 있는 정권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참 불행한, 그리고 이 불쌍한 정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또 좋은 뉴스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